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중독연구재단 카프 둥지 시설장 이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족 여러분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그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주제를 좋은 강사분들을 모시고 가족 교육을 해오셨죠. 오늘 저도 이제 여러분 중독 회복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요, 공동체에 관련된 겁니다. 이 공동체는 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데 가장 유용하고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AA라든지 자조 모임도 이 공동체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독자 재활 시설들, 그리고 다른 뭐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이 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같은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겠죠. 중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술을 예를 들었을 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간에 술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만나는 공동체라 그러면 거기서는 아주 술을 많이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술을 끊고 회복을 위해서 그럴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그 나누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술을 끊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서로 이겨내가면서 또 서로 힘을 주어가면서 함께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공동체를 통해서 돕는 것이 우리 중독 당사자 여러분들이 각각이 혼자서 노력하는 것과는 이렇게 훨씬 더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실패하지 않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늘 주제가 회복을 돕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도울 수가 있고 또 회복을 해 나가시는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왜 공동체가 이런 방식으로 돕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동체가 바라보는 그 중독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해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다른 교육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그런 이해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중독에서 이제 공동체에 와서 회복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바라보는 중독이 초점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동체는 중독을 고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해하고 계시죠? 중독은 모든 것을 사물화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은 삶에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적 역할, 뭐 가치, 또 내가 어떤 것을 완수하고 책임짐으로써 얻는 그런 만족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습니다. 한데 중독은 사람을 다른 이러한 삶의 어떤 가치 있는 존재들에게 의지하게 하는 대신에 중독 물질에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 인간성을 점점 잃어간다. 결과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삶의 의미 있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우리 중독 당사자분들한테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채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중독 물질에 가느냐 하는 것은 삶에서 실패할 것 같고 고통스러울 것 같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위해서는 술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도박을 할 수가 있고 또 약물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은 잃어버리게 되고 나는 중독에 계속
침체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 공동체에서 중독을 바라보는 중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독은 정서적 불안정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중독의 효과는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약물이든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든 도박이든 술이든 무엇이든 간에 중독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과 세상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근원적 불안을 가지고 있죠. 뭐 자식 걱정, 배우자 걱정, 부모님 걱정, 또 자신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일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을 안고 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또 서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겨내면서 내가 안정감을 찾고 평화를 찾고 또 뭐 성당에 간다든지 종교에 기한다든지 해서 또 마음의 힘을 얻게 되고 또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이루어가고 내가 이러한 길을 내 삶의 길을 감으로써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에 대한 가치감을 가지면서 내적인 평화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한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올바르지 않는 길이 아닐까, 또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은 어느 한쪽에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에 대한 근원적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생애 초기에 또 삶 절반에 있어서 뜻하지 않는 마음의 상처, 심리적 외상을 갖기도 합니다.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도 있지만 우리 중독 당사자분들을 상담을 해보고 그분들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가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집안이 어려워서 상처를 받는 경우 그 외부에 또 그 학교 다닐 때 왕따라든지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타고난 어떤 심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축되고 또 특정 부분이 고통스러운 예민한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없애고 고통이 없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살고 싶어 하죠. 우리가 발에 조그만 가시가 걸려도 그거를 빼기 전에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오거나 가까운 데 가서는 앉아서 양말을 벗고 그 가시를 빼고 나서야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있죠. 우리의 그 중독 당사자분들도 이러한 그 삶에 대한 근원적인 그 불안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외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분들이 정말로 저 마음의 그 상처나 고통을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세상은 좀 편하게 갈 텐데 라는 걱정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없애고 싶은데 그게 치유를 한다는 거라든지 어떤 삶에서 불안을 극복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삶에서 어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개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 믿고 또 같이 지혜를 나누고 하는 이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어렸을 때 이제 심리적 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과 어떤 교감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거나 어떤 삶의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과거의 첫 번째 기억이 초기의 기억이 사람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 이제 회복 당사자, 중독 당사자의 부모님들 중에서는 또 같은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래서 방임되거나 또 어떤 경우는 학대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어떤 그런 학대를 또 방임을 받고 살아오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가장 가까웠던 부모와 가족들한테서도 이렇게 좀 마음의 상처가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자신이 또 후에 커서 자기 동료들이나 지인들이나 자기가 또 형성한 또 배우자와 자녀들하고 관계에서 역시 불안이 작동을 하겠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고통을 우리가 건강한 방식이랑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해소하지 못하고 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중독에 의존하거나 또 어린
그 젊은 친구들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이라든지 이쪽에 많이 의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들을 안고 살지만은 대개는 서로 이제 신뢰하고 공감하고 이제 책임 있는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정서적 고통을 대개는 해소를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해소를 통해서 삶에 더 높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삶이고, 또 이렇게 되면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가집니다. 많은 알코올 문제를 가지신 분들, 중독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그 삶에서 보면 학교를 잘 졸업을 했거나 자격을 갖거나 또 직장에서 성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분명히 자긍심이 있었고 만족스러웠고 즐거웠고 또 인간관계나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분들이 중독에 오랫동안 이렇게 침몰하다 보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만족을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이 술이라든지 중독 물질이 훨씬 빠르고 강렬하고 그 완벽한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 물질이나 행위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중독 물질 중에서는 물론 이제 삶에 위안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도 적정히 먹는다든지, 뭐 게임도 적당히 하면 그건 분명히 어떤 삶에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도를 넘어서면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훼손하게 되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과 내 자신,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관계에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마음 아픈 일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중독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중독 당사자 선생님들의 마음 상태가 마음이 어떠한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공동체에서 그 중독을 바라보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여전히 생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사회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습관에 대한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 많이 있겠지만 삶 전반에 있어서 이러한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술에나 알코올 중독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더 세상과 멀어졌던 것들은 이분들이 겉으로는 뭐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술 못 끊을 수 있어, 난 뭐 이렇게 살면 돼라고 하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같이 이렇게 겉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없고 내가 건강하게 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나누고 싶은 그런 관계들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뼈속 깊은 그 좌절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만약에 방법만 있다면 내가 회복돼서 세상에서 온전하게 내 역할을 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고 싶은 마음은 저 깊숙이서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함께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들이 이분들한테 회복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회복을 위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독 재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활센터, 재활시설, 자조 모임, 그 NA나, 그 NA는 이제 약물 중독자들의 모임이고, GA는 이제 그 gem블링, 그러니까 이제 도박 중독자, gem블러들의 모임이고, 알코올릭,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고, 알라노는 이제 이것도 그 여러 가지 그 중독 유형에 따라 다 같이 존재합니다만, 중독 가족들의 모임들, 그리고 알라틴 같은 거는 그 자녀들의 모임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중독 당사자분들이 과거에 어렸을 때 보면 그 아버지가 중독 문제를 가졌거나 아니면 음주 문제로 인해서 또는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가 참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런 공허함, 내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이런 것들이 다시 술로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 우리 중독 당사자들의 자녀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배우자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외롭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로 느낀다 그러면 커서 그 마음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결국 다시 그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술이나 중독 물질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유혹도 만만치 않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또 중독이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삶에서 그런 정서적 불안정감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주변 관계가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같은 어려움을 가졌거나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계속 받아나가는 것이 이 중독의 악순환 세대를 거쳐서 순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뭐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이 다 중독 회복을 위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A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자조 모임에서도 그렇고 또 재활시설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이제 밀리오 테라피라고 해가지고 환경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공동체 병원이라는 병동 공동체 안에서 그 환우들이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동체가 같이 힘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데는 굉장히 회복에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술을 마시자 우리가 뭐 패배적인 어떤 마음을 가져서 이게 내가 뭐 소용없다 어차피 술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 술 마시자라는 쪽으로 이 마음이 모이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예, 반대로 이것이 회복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모여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이거는 회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술을 안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술을 끊고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치 있는 건지 몰랐다. 술 안 먹고 맑은 정신으로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아버지로서 내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아들로서 내 역할도 하고 있고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없어지고 내가 이 회복을 유지하고 싶겠죠.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회복을 위한 공동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이나 혹은 우리 그 중독재활시설의 공동체에 보면 그 전문가뿐만 아니라 거기서 회복하신 분들 3년, 4년 이렇게 회복하신 분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자격을 따서 그 후배 회복자들을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병원에서부터 자조 모임까지 재활시설을 거쳐서 자조 모임까지 이 공동체 전체가 회복을 위해서 계속 지지하고 힘 끌어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만 계속 따라간다 그러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그걸 빨리 이제 알고 이해하고 가족들부터 또 당사자부터 그런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지지하고 동기를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강요하는 방식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면서 그게 맞겠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맺히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이제 건강한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아주 이제 근원적인 노력입니다. 중독 당사자가 회복을 위해 공동체에 오게 되면서 중독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회복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만큼 중독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은 회복과 중독에 의존하는 것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회복해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만큼 마음속에 회복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중독의 영향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가볼까?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 자조 모임에 가볼까?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이고, 재활시설에 와볼까? 조금 더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으로, 중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독 행위 대신에 이게 이제 어둠이겠죠. 건강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삶이 바뀝니다. 공동체에서는 함께 회복하는 동료가 있고 서로의 도움으로서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철학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이고 굳건한 철학입니다. 서로를 도와야만 회복될 수 있고 서로를 돕지 않으면 서로가 중독의 그 구렁텅이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전략이고 철학입니다. 공동체에서 회복자들은 삶에는 물질보다는 더 큰 질서가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질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가 삶 속에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처음에 중독에 많이 빠져 있을 때는 그렇죠. 내가 바본가? 내가 왜 저런 말을 믿어야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 술이 내가 무엇보다 좋은데 왜 내가 이 술을 포기해야 돼? 라는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믿음이 실천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단순하게 짧은 생각으로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고 더 큰 사이클, 순환의 어떤 고리로서 본다 그러면 나는 이것이 믿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내가 만족스러운 일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걸 더 큰 질서라 이야기하고요. 또 공동체에서는 나보다 더 큰 위대한 힘이 있다. 이렇게 또 AA라든지 또 예전에 치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오면 이제 회복의 이제 4가지 고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데요. 뒤에 보면 이렇게 실루엣으로 조금씩 이렇게 연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4가지 고리인데 이 고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교집합도 있고 또 그 본연의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첫 번째는 지적인 영적인 발달입니다. 삶의 지혜, 또 회복의 원리, 또 원칙도 있고 삶에는 어떤 규범도 있죠. 공동체에도 규범이 있는데 그것보다 공동체의 규범보다는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한다든가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든가 내가 배우자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세상에는 어떤 마음으로 돼야 되고 부모님은 어떻게 돼야 되고 지인들한테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하나의 질서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서로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상대방도 필요하고 또 내가 이기적인 나의 이기심을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이기적이라는 것도 역시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상호주관적인 어떤 관계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삶의 어떤 건강한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맞겠는지 안 맞겠는지.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잘 하지 못해서 그랬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내가 잠시 위험해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그런 더 큰 질서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마음속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마음의 동의, 지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바로 지적 영적 발달 단계에서 얻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도 하고 세미나 같은 거에서 계속 토론도 하고 계속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패배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이해, 철학, 개인적인 신념 같은 것들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형성 및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형성이라는 습관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제대로 먹고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다시 저녁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 심지어는 신발을 그냥 아무렇게나 벗어나왔다가 이렇게 제대로 정리해서 하거나 집 안을 제대로 정리해 놨거나 또 내 역할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삶에 대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대로만 지켜나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켜나가기만 하면 크게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동안 이러한 생활에 대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아가 많이 안 좋죠. 왜 안 좋냐 그러면 술을 먹어서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일상생활을 이제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적 영역 발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알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데는 되게 힘듭니다. 아침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양치를 하는 것도 힘들고 청소를 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걸 왜 해야 돼? 하기 싫어. 행동의 영역에 와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런 거하고 다르거든.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처음에 이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오면 이제 처음에 한 달, 뭐 두 달, 또 1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에 따라서 그분들이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또 관리하는 것들을 자기 케어죠. 자기 관리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좀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심리정서적 발달 영역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의 방향,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좋은 습관들, 삶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들,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습관들을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힘들고 그러지만 이걸 해나가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자긍심이 생깁니다. 내가 뭘 하거나 뭔가 생각할 때 항상 부정적인 생각, 해봤자 안 될 것이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성공해 나가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명절날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다 명절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뭐 설거지도 좀 하려고 하고 뭐 전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음식 만들고 우리 같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저것도 와서 술 먹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그 사람 주변을 이렇게 다니면서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누가 술 먹으면 본다 술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이제 주변이 긴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그 전과 전혀 다르게 혼자 고립돼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갑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게 힘든 건데 이미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나면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온다는 것을 만족감이 온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명절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해도 다 긴장합니다. 안 해도 돼. 가서 쉬어. 아이고 이거 오지 마. 그랬는데 아이 뭐 누님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형수님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아이 뭐 이제 그런 거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요. 본인도 긴장을 하고 가족도 긴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공동체에 다시 돌아와서 생활하면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뭐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냐. 그죠. 그걸 본인도 느낍니다. 몸이 전율을 하는 거죠. 온몸이 전율을 하는 거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심리정서적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순서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동시에 같이 옵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도 이런 것들이 하나씩 회복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죠. 한 가지 일이 아니랍니다. 여러 가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삶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은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해결이 됩니다. 3년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고요. 5년 정도까지 이 노력이 지속이 되면 그리고 재발을 하지 않으면 믿을만하다 이렇게 되고 가족들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요. 그 정도 되면 아유 뭐 이제는 걱정하지 마. 처음에는 안 그렇죠. 병원 퇴원하고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좀 늦게 오면 저 인간 또 술 먹었는 거 아닌가? 또 그걸로 싸우죠. 눈치를 자꾸 보니까 왜 또 그렇게 쳐다보는데 뭐 이렇게 하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왜 또 내가 술 먹었을까봐 뭐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좀 그런 걱정도 좀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왜 맨날 내한테 그런 걱정하냐 뭐 이러면서 또 싸우고 그렇게 되면 야 역시 나를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술 먹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삶이 이 악순환이죠. 두 사람 다 어떤 그 가족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이 삶의 어떤 순환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회복되기는 힘든 거거든요. 이 마지막에 이제 직업 생존 영역이라는 것은 이런 준비가 됐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계속. 이러면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나가보세요. 반은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서 반은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잘 경험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보통 하는 공동체에 1년 정이나 1년 반 정도 있습니다. 시기는 상관없어요. 원하는 만큼 있다가 가면 되는 거고, 또 우리 꼭 들어와서 하는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시기는 상관없지만 대략 그 시기가 그렇게 발달하는 시기가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왔던 만큼 더 가서 한 3년 정도 회복을 잘 유지하면요. 한 1년 있으면 자기 삶에서 생기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이클들이 다 올라옵니다, 자기한테. 근데 그게 한 3번 정도 반복되면, 그 숙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1년 안에 돌아오지 않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들이,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한 번씩 올라오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회복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지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요. 우리 재단의 이렇게 직원들 보시면 아주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셔서 지금 직원으로서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회복자들이 꽤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만날 시간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되면 공동체는 동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불안의 근원들을 바라보고 그 불안 때문에 내가 중독 행위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에는 그러한 불안보다 더 큰 질서가 존재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눔으로서 진정으로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납니다. 그 큰 순환을 신뢰하게 되는데, 그러면 두려움은 점점 잦아진다는 말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잦아진다는 말은 오히려 제가 이게 고치질 않았네요. 더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줄어들고 옛적인 믿음, 이 믿음은 페이스라고 하는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미는 더 큰 질서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깊어지면서 회복도 또한 깊어집니다. 이런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재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재활 시설들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제가 뒤쪽에 더 자세하게 좀 적어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하는 공동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 서울 쪽에만 했는데 주간만 이용하면서도 운영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 이용센터, 우리 재단 1층에 저기 있죠. 그리고 까리따스는 서울 남부 지역의 사당역 근처에 있습니다. 수세훈이는 이제 인천에 있고요.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생활형 공동체도 있죠. 가족과 일부분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든가, 지금으로서는 집에 들어갔을 때 또 재발할 위험이 좀 있을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곳에 잠시 들어와서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감나무집은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향나무집은 여성을 위한 곳이고, 제가 있는 둥지는 여기는 좀 이제 낮에는 이제 활동을 밖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저녁에 와서 재활 프로그램을 좀 좀 축소된 겁니다.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좀 하고 있고, 그라따라는 것은 이제 저기 강북 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밤에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술만 끊고, 단중독만 하고 회복할 의지만 있으면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다르크는 이제 여기는 마약 약물 중독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리엠리는 인천에 있는 둥지와 비슷한 그런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이제 생활하는 그런 곳입니다. 직업재활하는 곳은 이제 수원에 있는데 경기 나사모라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여기 카프 우리 중독통합관리센터 여기 가서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 저는 뭐 연락처나 이런 것보다도 어떤 형태의 공동체들이 존재하는지, 이게 뭐 낮에만 하든 밤에만 하든 또 일부분 하든 자조 모임용 공동체 NA나 이런 데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세력만 있으면, 이 공동체 동료들만 있으면 이분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우면 고립되면 재발하는 병이 바로 중독입니다.
누가 같이 있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회복을 지지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동료들이 같이 있어야 그게 공동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 군중속의 외로움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거는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의지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놀랍게도 가족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보신다 그러면 지금 뭐 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아, 이게 이 사람이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 이게 그동안 가능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아, 혹은 또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자존보험부터 또 병원에서부터 이런 그 공동체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가족들하고 다 같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 가족 중에 누가 중독 문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반드시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삶의 어떤 더 큰 가치를 찾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우리 그 둥지에 들어오면 그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카푸 치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퇴근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 문구를 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마음속에 그 푸근함과, 내가 지금 굉장히 그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로 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 회복을 위한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잘 그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후에 여러분들 그 삶의 회복과 또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이 또 가득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